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배재대 자치호론연구소에서 조사한 대전 지역 국회의원 평가가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19대 총선을 7개월여 앞둔 상황 속에서 나온 점수표이기도 하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 기자, 그리고 NGO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은 공약 실행 정도, 국가에 대한 기여 정도, 그리고 지역 발전과 지역 민심 수렴 정도 등 4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요. 종합 1위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차지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원은 2000년 이후에 대전 서갑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한 최초의 인물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호택의 시사토크에서는 박병석 의원을 모시고 그동안의 얘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몹시 바쁩니다. 예, 요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서울 대전을 오르내리고요. 네. 또 국회에서는 제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위원회, 그리고 국제경기올림픽 유치위원회, 지금 평창 올림픽이나 대구 육상경기 뭐 이런 것을 위원회를 3개를 겸하고 있어서 네. 정말로 예, 발에 땀이 나도록 바쁩니다. 예.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이번 그 배재대 자치호론연구소에서 진행한 대전 지역 국회의원 의존평가에서 의원님이 1위를 차지하셨는데요.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 좀 송구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구나 하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죠.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인데다가 여론주도층, 공무원이나 언론인이나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 정치인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상당한 그 진전이 있었다는 생각을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 평가에서 네. 이번뿐만 아니라 수차례 우수 의원상을 받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민사회단체 등과 같은 그런 단체에서 평가할 때는 항상 그 탑 위치에 계시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예, 제가 270여 개 시민단체가 매년 국정감사 때 뽑는 우수국회의원에 이번 국회 연속 3년을 비롯해서 모두 8번이 됐어요. 예, 아마 8번 우수 국회의원이 된 것은 국회의원 299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또, 가장 유력한 시민단체 주도로 이번 국회 3년을 총평가해서 대한민국 우수원 정상이라는 걸 뽑았는데, 네.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됐고요. 대전, 충남북, 충청도를 다 합쳐서는 2분이 되셨어요. 네, 또 요번에 우리 배재대학교에서 그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해주신 데서 또 종합 대전에서 1등을 해주셨고, 뭐 저는 이런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예. 2000년 이후에 대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당선하셨어요. 예. 예. 근데 참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사회 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 만나보면은 시의원보다도 오히려 우리 박병석 의원이 행사장에 더 많이 나타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시민들과 같이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비결이 있으신가요? 예, 뭐 주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늘 주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서갑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대전 정치사상 내리 3선은 중간에 낙선 없이 내리 3선은 이제 처음이죠. 네. 저는 3가지를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회는 뭐라 그래도 의정 활동을 잘해야죠. 국회에서 참 활동 잘한다. 이제 그런 평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70개 시민단체가 뽑는 우수 의원에 8번, 그리고
대한민국 우수원 정상으로 대전에서 유일하게 되는 것 등이 이제 의정 활동을 뒷받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역 활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가면은 이제 구의원, 시의원보다 얼굴 더 보기, 국회의원 얼굴 보기가 쉽다 이런 말씀들 하세요. 1년에 한 250번 정도 KTX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대전시장 충남지사님이 저하고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두 11번에 걸쳐서 감사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활동, 그리고 예산 확보,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대전 시민들이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그동안 그 개인 그 스캔들, 좋지 않은 얘기가 한 번도 없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런 것이죠. 예.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그 구호로 예.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구호를 썼습니다. 그건 우리 주민들이 저를 보면 변함이 없어. 처음하고 똑같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걸 구호로 썼는데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세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에서 저희가 내세웠던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약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발전에 대한 의정 활동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발전과 또 주민의 의견 수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정확하게 평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의미가 큰 것이죠. 예, 그리고 막상 제가 뭐 1등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비판받고 감시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나는 어항 속에 든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박병석 의원의 활동을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좋은 의정 활동을 하기 어렵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1998년 4월에 보니까 정치 입문하셨더라고요. 처음 그 새정치국민회의 수석 부대변인에 이제 임명이 되어서 지금 보니까 약 14년 정도 이렇게 정치 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14년 전의 모습하고 현재의 박병석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 선거 때 제가 국회의원 2번 하면서 8년 동안에 박병석 의원이 변했나 안 변했나를 주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구호로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구호를 썼는데 주민들이 다시 압도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2등하고 격차를 약 2배로 벌렸기 때문에 2, 3등을 합쳐도 제 표가 안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시작할 때 3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하겠다. 2번째는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3번째는 지역 감정 구도를 깨고 통합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서민들 생활은 참 어려워졌다. 제가 앞으로 더 역량을 길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전의 정치인 중에서 한 번도 당을 옮기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뜻있는 사람들이 지역 감정의 구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3년 전에는 다른 당에 비해서 한 10% 이상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원칙을 고수해 왔고 대전에 그런 점에서는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박 의원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몇 점 정도를 본인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본인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글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의정 활동이나 지역 활동이나 또는 당적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원칙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대전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스스로 제가 몇 점이다 평가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것이고요. 제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찾아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이력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대학을 이제 성균관대학에서 하셨던 법대를 졸업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대학원을 법대를 졸업하셨는데 중국어과에서 했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때가 이제 70년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 중국의 위치나 역량이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 중국 관련된 학과에서 공부를 하셨는지요? 예, 그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이라 그랬었습니다. 예. 중공, 예. 뭐 중공 오랑캐, 그 다음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뭐 이래고요. 네. 그랬을 텐데, 전 그때 이런 개념이 정확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소위 미국, 일본 같은 해양 세력이 주도하는 한 축이 있고 중국과 소련 같은 대륙 세력이 주도하는 한 축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해양 세력, 미일에 많이 의존하지만 머지않아 대륙 세력, 그 중국과 러시아의 의존도가 커질 수가 있다. 네. 이 균형을 잘 봐야만 되고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이 양쪽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을 중문과를 갔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일보를 입사를 할 때 그 면접관이 그때는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의 아버님 이병철 회장이 직접 면접을 하셨어요. 저한테 물었습니다. 합격하면 무슨 분을 가고 싶으냐고. 아마 의도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그런 것으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북경 특파원, 베이징 특파원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중공 오랑캐고 죽의 장막이고 아무 국교도 없고 하는데 북경 특파원 한다 그러니까. 잠시 침묵이 흘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중앙일보 사장님이 중국말을 할 줄 아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되면서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를 뭐라 그러느냐. 제가 니하오 말하 그러고 존칭어로 닌하오라 그런다고. 그 당시에는 중국말이라는 것은 산동 화교가 하는 짜장면집에서는 들어볼 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제가 중국에 좀 관심을 많이 뒀고요. 그 다음에 대만 정치대학도 갔다 오고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도 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중국 관계 초빙 연구원으로도 좀 다녀오고 해서 중국 관계에는 상당히 애정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앞서간 측면도 있습니다. 82년도에 대만 신문사가 주최하는 외국인 응변대회에서 1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대만 정치대학에 연수를 갔는데요. 대만의 신문사 국어일보라는데 그래서 외국인 주최 응변대회가 있었어요. 중국 응변대. 우리나라도 코리아 타임스나 헤럴드 같은 데서 외국인 한국 응변대 하듯이. 근데 제가 나이가 적지 않은 데 가서 출전을 해가지고 1등을 했었습니다. 1등을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유학 생활을 영국에서 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년 정도를 외국에서 생활했는데도 사실 저보고 가서 응변대에 나가라고 그러면 상당히 좀 꺼려질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단한 용기고 우리 중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중앙일보에서의 중국어 통역을 다 제가 했고요. 그러셨어요? 또 최근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중국 방문할 때 그쪽에서도 통역이 나오고 이제 우리 쪽에서도 통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문 용어나 또는 우리말에 영어가 많으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고요.